여야의 동상이몽, 기각이냐 파면이냐. 국민은 이제 정리되길 원한다. 오는 4월 4일 대한민국 정치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결정이 내려집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오전 11시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판단은 단순히 한 사람이 정치적 운명을 결정짓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향후 한국 정치의 질서와 헌정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처럼 엄중한 순간에도 여전히 정파적 이해에 매몰되어 있으며 여야는 극단적으로 다른 기대와 계산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가 파면을 바라고 누가 기각을 외치는가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정치가 법의 판단 앞에서도 여전히 이념과 진영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기각 또는 각하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탄핵의 법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헌법재판관 구성과 절차적 하자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절차적 흠결이 너무 많고 내란죄 입증도 부족하다며 기각 외에 다른 결론은 없다고 단언했고, 박대출 의원은 4월 4일은 44라며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을 숫자놀이처럼 예측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보수 성향 인사들은 헌법재판관의 실명을 언급하며 공개적으로 기도 메시지를 SNS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동은 명백히 사법 독립에 대한 압박이며 정치가 법 위에 서겠다는 위험한 착각의 표현입니다. 반면 야당은 파면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내란 수괴라는 극단적인 언사까지 동원하며 만장일치 파면을 확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역시 헌정회복이라는 명분으로 8대0 파면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탄핵이 법리와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은 사라졌고 정치적 정의를 앞세운 주장들이 법정을 넘어 국민 감정까지 자극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민주당은 후임자가 없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단독 처리하며 헌재를 향한 정치적 포위망을 완성하려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치가 사법을 침범하는 대표적인 내로남불 사례입니다. 이처럼 여야 모두 헌법재판소를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존재로 오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다릅니다. 국민은 이제 정쟁보다 정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더 이상 이 문제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고 결과에 따라 정치적 책임을 다하고 국정에 복귀하라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정치는 본래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을 이끌어야 하지만 지금의 한국 정치판은 갈등을 키우고 분열을 조장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하나의 피로 요인이 존재합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끊이지 않는 사법 리스크입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 일정을 5월 20일과 6월 3일로 정하고 이 두 번의 공판만으로 판결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과정에서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관련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났지만 2심에서는 새로운 증거와 논리를 토대로 유무죄가 다시 판단될 예정입니다. 빠르면 7월 초에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한두 건이 아니라는 데에 있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쌍방울 대북송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수사재판이 줄줄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대표이자 제1야당의 정치인이 이렇게까지 다수의 혐의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민주주의의 비극입니다. 지금 국민은 피의자 정치인, 방탄국회, 당리당략만을 추구하는 무능한 정당들에 지쳐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딴 사법 리스크는 또는 야당 탄압이라는 프레임으로 덮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피의자 정치인을 정당의 수장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법의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질 때까지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의 지휘 아래 비상계엄과 관련한 구체적 시도나 위법 행위가 있었다면 그것이 설령 경고성 검토 수준이었다 하더라도 헌법기관을 상대로 군사력을 검토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치적 윤리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은 정치권이 아닌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해야 할 몫이며 정치인은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윤 대통령의 파면을 바라는 세력도 그의 복귀를 확신하는 세력도 그 결정을 이용해 또다시 진영을 강화하려는 행태는 모두 사라져야 합니다. 지금 정치권에 필요한 것은 결과에 대한 승복입니다. 정치의 신뢰는 결과가 아니라 절차에서 나옵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결정이 정당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야 다음 정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감대는 정파가 아니라 국민이 만들어갑니다. 여야 모두 더 이상 헌재를 향해 손가락질을 멈추고 국민을 향해 책임지는 정치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4월 4일 헌재의 결정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갈릴 것입니다. 그리고 5월과 6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도 속도를 낼 것입니다. 이제 국민은 바라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이재명 두 정치인의 법적 책임이 명확히 정리되고 그 이후에 정치가 비로소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다시 움직이기를 말입니다. 정치가 사법 리스크와 정쟁에 발목 잡히지 않고
국민의 삶을 위한 경쟁으로 돌아가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분열이 아니라 정리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법의 판단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는 그 판단을 존중하며 새로운 책임의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4월 4일은 그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